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혜입니다. 사인님은 IQ가 높은 편이세요? 우리나라는 똑똑한 걸 선호하는 문화가 있어서 연예인도 머리가 좋다 그러면 후광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IQ가 150이 넘는데 멘사 회원이래 이러면 아무래도 다시 보죠. 그런데 정말 IQ가 높으면 똑똑한 걸까요? 지능지수가 높다고 다 스마트한 건 아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지능의 함정입니다. IT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스티브 잡스, 세계의 천재라고 불렸지만 암이 걸리자 기존의 의료 체계를 불신하고 대체의학과 민간요법으로 항암을 하다가 세상을 생각보다 빨리 떠났습니다. 셜록 홈즈를 쓴 아서 코난 도일, 의대를 나온 엘리트 작가였지만 심령론을 숭배하고 요정의 존재를 고집하다가 주변으로부터 정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머리는 좋은데 참 황당해.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째서 그런 행동을 했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수석이었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성적은 꼴찌에 가까웠는데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공부머리, 일머리, 사는 머리 다 따르다라는 말을 하나 봅니다. 대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난감지경을 연출하게 되는 걸까요? 저자는 머리가 좋으면 그만큼 편향과 합리화에 빠져서 헛똑똑이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 그렇게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학자인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투버스키의 이 돌림판 실험을 한번 살펴볼까요?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쓰인 돌림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이 멈춘 후에 UN 회원국 가운데 아프리카 회원국은 몇 개국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돌림판 숫자가 낮게 나오면 UN 회원국 숫자 역시 낮게 대답을 하더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기준점 세우는 걸 좋아하더라. 그리고 이번에는 이 돌림판의 숫자가 기준점이 돼버린 거죠. UN 회원국과 돌림판 숫자 전혀 무관한데도 말이죠. 문제는 머리가 좋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실수에서 배움을 깨닫거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는 겁니다. 실수를 해도 제법 그럴듯한 논쟁으로 이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키는데 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 언제나 내가 옳아, 내가 맞아 하는 교조적인 태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자기 논리의 허점을 인지하는 능력도 점점 떨어지는 이 악순환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좋은 머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쓰는 일이 많아지더라는 거죠. 지능의 함정을 쓴 데이비드 롭스는 인문과학 분야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다양한 사례들을 취재하고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지능지수가 높다고 다 현명하고 똑똑한 건 아니더라. 지능지수 자체보다는 현명한 머리를 어떻게 제대로 쓸 줄 아는가 하는 이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증거 기반 지혜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증거 기반 지혜는 기존의 통념을 의심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를 감안해서 이 진료에 임해야 된다라는 증거 기반 의학에서 따온 개념인데요.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혜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책에는 다양한 증거 기반 지혜들이 사례와 함께 소개되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3가지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첫째는 지적 겸손. 자기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류의 가능성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 지적인 겸손을 갖추려면 인간의 본성을 수용하는 게 전제가 됩니다. 원래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한테 설득하는 데 더 관심이 있죠. 누구든 팔이 안으로 굽고 조금만 똑똑하다 싶으면 오만해질 수도 있더라 하는 사실을 경계하고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지적 겸손 갖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적 겸손을 몸에 익히는데 효과적인 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 효과라는 건데요. 내 문제를 어린아이에게 설명한다라고 상상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지기가 쉽고요. 결과를 정해두고 미리 거기에 맞춰서 추론을 한다거나 인지가 편향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죠. 사장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모세는 같은 종류의 동물 몇 마리를 방주에 실었을까요? 2마리? 모세가요? 익숙하고 매끄러워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현혹당하는 것을 모세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속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섬세한 눈으로 차분히 문제를 살펴보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증거 기반 지혜 2번째는 심리 대수학입니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이 장점과 단점을 쭉 써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도가 같은 이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지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우다 보면 어느 한쪽에 남는 항목이 생길 겁니다. 항목에 따라서 즉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며칠 두고 보면서 또 다른 장점이나 단점은 없을까 고민을 해보고 마침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 할 때는 이 남은 항목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심리대수학은 빠른 결정은 아니지만 이 한쪽에 치우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위험을 줄이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증거 기반 지혜 3번째는 감정 나침판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인식해서 이걸 해부하고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면접관이 지원자를 봤을 때 날씨가 나쁘면 그 지원자를 택할 확률이 낮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 증시가 올라가죠. 바로 느낌적인 느낌의 영향 때문인데요. 감정 나침판을 갖게 되면 이 느낌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감정을 분석해서 이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없는 감정을 무시할 수 있어야지만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겠죠. 어떠세요? 지능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 어렵지 않죠? 우리 두뇌는 쓰는 방식대로 발달된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내가 진짜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게 바로 디지털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지능 지수보다 중요한 그 무엇, 바로 지능을 올바르게 쓰려는 노력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사인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저는 곧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